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심규진 교수 아시죠? 한때는 한파였습니다만은 한파로부터는 탈퇴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등을 강력히 지지했던 스페인 대학교의 심규진 교수, 스페인에 있는 대학의 심규진 교수. 이번에 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이재명을 제거하지 못하고 윤석열은 제거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일 수는 없다. 이재명은 못 죽이고 누가? 사법부가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법부가 이재명은 못 죽이고 윤석열은 죽인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좌파가 그렇게 지금 이 나라는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이 좌파 세력이 말이죠, 사법부를 우덜법 연구뿐만 아니라 곳곳을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눈치보다도 민주당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법부가. 왜 그럴까요?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면 대법 원장 못하죠? 헌재 소장 못하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국회를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3명 추천하면 2명이 민주당 몫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 있다고 치지만, 헌법재판관 같은 거, 그 대법원장도 지금 뭐 확실하게 뭐 국민의 편, 보수 편입니까? 아니고 대개 추천이 말이죠, 그 당에서 추천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당에서 추천하는 게. 그러니까 이 국회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국회 전체의 힘은 대통령만큼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국회가 왜 그렇게 대통령한테 힘을 못 썼냐면은 나눠져 있으니까. 힘이 보통 나눠져 있으면 대통령만큼 힘을 못 쓰죠. 그때는 제왕적 대통령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국회가 하나로 힘을 가지게 되면 지금 지멋대로 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 권력이 대통령 권력을 능가해요. 그 이유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회는 해설할 수 있습니까? 해설 못 하잖아요. 옛날 그 헌법은 국회를 해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국회는 해설 못 하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못 끌어내려요. 방법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뭐 뇌물 먹어갖고, 그건 뭐 그 다른 얘기고, 그것도 사실은 뭐 불체포 특권 뭐 그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간에 국민 소환제라는 게 없어가지고 중간에 잘못해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국회 해설도 못 해. 완벽히 지금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대통령은 탄핵으로 끌어내릴 수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끌어내려왔잖아요. 윤 대통령도 끌어내려왔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못 끌어내려요. 자, 지금 그렇게 얘들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완벽하게 민주당한테 국회가 장악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법부도 민주당 눈치를 본다고요. 더군다나 지금 사법부가 좌파에 의해서 거의 장악돼 있는데, 거기다가 민주당이 워낙 강하니까 민주당 눈치를 본다 이 말이야. 특히 이 검찰 같은 것도요 말이에요. 나중엔 자기가 또 이제 공천이라도 좀 받고 싶고 그러면 또 지역색이 거기다 입혀지면 다 민주당 눈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한 70%는 다 민주당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30 남았어요. 이거 10만 더 뺏기잖아요. 8대2가 되면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8대2가 뭐냐면요, 8대2 법칙이라고 여러분 항상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80%를 갖게 되면요, 나머지 20%는 의미가 없게 돼요. 80%를 갖게 되면 100%를 가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좌파가 80이 되고 우파가 20이 되면 우파는 존재가 이제 묻혀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좌파 세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70대 30까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60대 40 정도로 그래도. 근데 지금 70대 30이 되는 바람에 10만 더 뺏기면, 그러면 이 나라는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선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회주의, 아니 뭐 사회주의 이상의 공산주의, 북한과 같은 사회, 중국과 같은, 중공과 같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험한데, 다만 그래서 이재명은 쟤들이 사법부도 헌재도 법원도 제거하지 못했는데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다. 제거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죽일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심규진 교수의 얘기예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제거가 되지 않는지,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 부활을 하는지, 그런 얘기니까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심규진 교수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좌파, 우파, 그리고 내각제 세력이라는 3자 구도로 정치를 해석한다는 주장에는 전부 동의하지 않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내각제 세력이라 등장하고 있다. 내각제 세력이 지금 내각제를 하려고 그런다.
저는 그 내각제 세력을 정치적 신념이 분명하지 않은 중도 성향의 엘리트 관료, 정치, 언론 보수 집단으로 본다. 이렇게 삼자 구도로 정치를 볼 때 질문 명확해진다. 왜 이재명은 살아남고 윤석열은 죽었는가? 물론 지금까지의 사법적 흐름에서 본다면 생명 연장을 받은 이재명과 사형 선고를 받은 윤석열이라는 상징적 구도가 그렇다는 것이다. 왜 제도권 내에서 이재명은 슬금슬금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며 정치적 영생을 얻는 듯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도 끝장 내려는 움직임에 시달렸던 걸까? 재미있는 점은 이재명은 이른바 내각제 세력, 즉 기득권 엘리트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자에 불과하다. 반면 윤석열은 그들과 같은 성장 배경을 공유한 내부자 중에 내부자다. 바로 이 차이에서 중요한 정책 역학이 작동한다. 이재명은 외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기득권에게 상당히 포용적이다. 또 인정 욕구가 강하다. 그렇죠. 기득권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즉 조선일보, 동아일보 애들하고도 어울려서 기득권들한테 굉장히 아주 포용적이죠. 그리고 호의적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의외로 말이죠, 조중동이 호의적이라니까요. 55크럭 같은 정치 카르텔 세력과 타협하고, 이재명은 타협을 하잖아. 자리를 주고 권력을 나눠주는 식의 영업정치가 가능하다. 기득권 입장에서는 광을 팔 상대가 바로 이재명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들도 이재명의 미천한 출신 성분이나 깡패 같은 조직력, 조폭식 카르텔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죠. 이재명은 미천하고 깡패 같고 조폭식 카르텔을 갖고 있죠. 최민희 같은 인사를 보면 그렇지 않는가. 이재명에게 돌을 던지면 내가 물어뜯겠다는 식의 충성 말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과 같은 문화, 같은 배경을 가진 내부자다. 즉 여기서 그들과 같다는 말은 내각제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문화나 배경은 같다는 거지. 즉 이 기득권 세력과 윤 대통령은 그 배경이 같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 바로 권영세, 권성당 같은 자들이다. 하지만 그는 그 내부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 즉 윤 대통령은 내부자지만 내부의 룰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즉 기득권 보수 엘리트층과 같은 배경을 가졌음에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뒷거래나 야합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존재다. 윤 대통령은 야합을 안 하잖아. 뒷거래를 안 하잖아.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원리 원칙대로 살아온 검사 출신이기에 정치적 야로나 협잡, 뒷거래에 능하지 않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나이브했고 인사도 원칙대로 하다가 줄줄이 배신당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기는 뛰어나지만 조직적 카르텔 이 플레이에는 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직에 능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이 독고 단위로 쌓은 대중적 지지 덕분에 오히려 기존 이권 카르텔, 관료적으로 체질화된 정당 집단, 심지어 보수 재판관들조차 윤석열을 예측 불가능한 위협적인 요소로 본 것이다. 즉 자신들에게 돌아올 보상도 두려운 보복도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즉 윤 대통령 밀어봐봤자 나한테 들어올 보상이 없고, 윤 대통령 날려봤자 뭐 보복도 없고, 그냥 법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윤 대통령이 야합을 하고 협잡을 하고 뒷거래를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사법부에서도 말이죠, 이재명을 갖다 도와주는데 윤 대통령 도와줘봤자 돌아올 보상도 없고, 윤 대통령 날린다고 해서 돌아올 보복도 없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만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따라 원리와 원칙에 따른 그런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었고, 참 순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문법으로 임했지만 결국 그 믿음에 배신당하고 말았다. 저는 그래서 이번 탄핵이 윤석열 3.0의 시작이라고 본다. 탄핵 국면 동안의 4달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그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했을 것이다. 이제 그에게는 사법적 위기와 정치적 박해 앞에서 정치적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히틀러에 맞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결국 소련까지 참전하게 만들었던 윈스턴 처칠의 시야와 전투적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은 베네수엘라보다도 나을 게 없는 무법천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에 끝까지 기대어 자신을 구하려 했지만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에서는 내란 수괴가 되었고 엘리트 집단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제 그는 정치적 언어로 싸워야 하는 투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이 원리 원칙주의자, 법치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같이 뒷거래나 야합이나 야로나 이런 걸 몰라서 이렇게 탄핵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좋게 지금 보고 또 위로하는 말이지만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은 또 때로는 말이죠,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심규진 교수는 그동안에 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끝까지 법치주의를 믿었고 끝까지 헌법적 평가들을 믿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당하면서 이제 정치적 언어로 싸워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았을 거다. 그래서 윤석열의 3.0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공유와 댓글과 좋아요가 윤석열 대통령 부활시킬 수 있고 물론 지금 여기 정치적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대통령 뺏겼다 해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서 우리가 자유체제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결집이 필요하고 더 다른 또 하나의 윤석열 그 또 다른 윤석열 더 강한 윤석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외치고 투게더 해야 됩니다. 강신업 팀입니다.